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전문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50% 아래로 내려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 대비 3.9%포인트 하락한 긍정평가 49.4%,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3.4%포인트 상승한 46.1%, 이렇게 각 나왔습니다. 예, 특히 30대에서 국정 지지도 낙폭이 컸는데 20대에도 떨어졌고, 이거는 최근에 뭐 인천국제공항 사태 이런 논란 때문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난주 이번 조사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요인은 뭐 인천국제공항 사태,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정책을 내놨는데 더 띄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또 이제 정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참모들 다주택자 여전히 있더라. 거기에서 좀 이른바 좀 열받았죠. 화가 나고. 왜냐하면 30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처음 이제 진입을 하는 좀 세대고, 아무래도 다른 기보유자들보다는 뭐 진입 장벽이 좀 높아졌을 뿐더러 더 깐깐해지고, 또 가격은 뛰었을 때 아무래도 다른 층보다는, 고연령층보다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 민감도, 반응이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자, 윤희영 센터장님. 예. 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천국제공항 사태, 또 부동산 문제, 그리고 그 민주당이 상임위를 싹쓸이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이 미쳤을 텐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일단은 뭐 사실은 이제 과거에 보면 40% 정도 나왔을 때도 이전 정권에서의 대통령들의 국정수행 평가에 긍정평가 비율이 높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49% 정도면은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는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할 수는 있을 텐데요. 지난주 비해서는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대로 4%포인트 가량 이제 하락하는 것이긴 한데요. 대규모 이제 악재들이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하락폭이 좀 적은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추세는 좀 하락하는 추세가 있는 것이고, 또 부정평가는 또 올라가는 추세가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아직 종결된 부분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제 어쨌든 현 정부의 열성 지지층들에서는 어쨌든 아직 그 관심 갖고 방어하려고 하는 심리도 일정 부분 이제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어쨌든 그래도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컸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부동산 같은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긍정평가로 이제 이어지기 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되면, 집을 보유한 자가 소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집값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규제로 인해서 집값 상승이 멈췄다라고 하게 되는, 또는 이제 상승폭이 둔화됐다라고 하는데 불만이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이 좀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 그래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게 되면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제 특성을 보이게 되면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이 있겠고요.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국제공항 말씀하셨는데, 이제 20대들 또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기성세대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기성세대에서는 결과의 공정성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남북 단일팀,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얘기할 때, 남북 평화,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해서 단일팀 만들면 좋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결과에서의 공정성을 좋게 평가하는 것인데, 그러나 요즘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결과에서의 공정한 것보다는 그 과정과 절차에서 공정해야지만 전체가 공정하다라고 본다는 분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되어야지, 그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으로 이루어져야지 하는 이제 좀 더 기성세대보다 엄격한 공정 잣대를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확산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젊은 층이 약간 이번에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조사한 거, 응답률은 3.9%,
무선 전화면접 10%, 무선 70%, 유선 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인천국제공항 이야기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리얼미터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관련 공감도도 조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설명해 주시죠. 먼저 조사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2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무선 80%, 유선 20% 혼용, 자동응답 방식으로 했고 표본오차는 플러스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정규직 전환을 보류해야 된다는 의견이 45.0%,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된다가 40.2%, 모르겠다 44.8% 이렇게 각 나타났습니다. 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저희도 흥미로웠던 것이 보통 이게 20대에서 좀 민감하게 반영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세대 균열보다는 세대 간 응답에 크게 갈림보다는 직업 균열에서 좀 크게 나타난 점이 좀 흥미로운 사실이었습니다. 예. 이제 20대 학생보다는 노동직 무직에서 오히려 정규직 전환 보류를 해야 된다. 즉 인천국제공항 사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20대 학생들보다 노동직 무직층에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좀 흥미로운데요. 즉 이 문제가 이제 정규직 여부는 뭐 20대 물론 그 청와대 게시판을 달구면서 20대 취준생들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쪽에서 좀 큰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은 네. 20대 취준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30대 마찬가지고 역시 자녀를 두고 있는 50대 이상에서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직업의 문제, 네. 취직의 문제는 말 그대로 여야와 계층 구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굳이 20대의 문제 혹은 취준생의 문제만 아니더라. 특정 세대 문제는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좀 예.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20대에서는 오히려 정규직 전환 보류를 공감하는 게 55.9 그렇게 크진 않다. 그렇죠. 전체로 봤을 때는. 전체 평균 비교에서 아주 뭐 월등히 뭐 높은 차별적인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사회적 어떤 사회적 보이스라든지 어떤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런 규모보다는 조금 작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된다. 정규직 전환을 보류해야 된다. 이 응답이 비슷하게 나온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사실 이 사안을 보고 굉장히 이제 마음이 복잡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었던 노동의 안정성, 직업의 안정성 문제를 해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한 이제 과제로 제시되어 왔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당연히 어쨌든 정규직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비율이 상당히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뭐 젊은 층들 또는 이제 약간 취약계층들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비정규직으로 취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층이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 우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표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팽팽하게 이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그런 복잡한 우리 국민들의 심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쨌든 사회적 논의를 좀 풍성하게 해서 어떤 방향들을 좀 잡고 그래서 계속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합의를 이루어서 좀 방향성을 잡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국민적 합의 쉽지는 않죠, 다만. 네, 그렇습니다. 예, 정당 지도는 뭐 미래통합당은 조금 올랐고 민주당은 빠졌는데 이건 아까 얘기했던 뭐 우리가 몇 가지 악재들이 겹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관련해서 이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는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 이게 6월 17일 여론조사가 있고 7월 2일 여론조사가 있는데 결과는 좀 뒤바뀌게 나왔더라고요. 액면 결과만 놓고 보자면 이번 조사가 잘못한 일이 50.7, 잘한 일 38.5. 근데 이 착시현상이라고 말하기도 좀 황당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질문이라든지 그때 상황 자체가 달랐습니다. 지금 이제 단순히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잘했냐 잘못했냐가 6월 17일에서는 잘했다가 52.4, 잘못했다가 37.5. 예. 그런데 오늘 발표된 조사는 잘했다가 38.5,
잘못했다 50.7 완전히 수치가 뒤바뀌었는데 예, 뒤바뀌었죠. 예, 질문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은 18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17개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를 예. 물은 것이고 지난번 6월 17일 발표했던 조사는 예.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에서 단독 선출했다.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 즉, 그 당시에는 원구성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구성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과 기대에서 좀 반영됐던 전체 18개 중에서 7개 상임위를 선출한 것에 대한 한 질문을 한 것이고 오늘 발표된 조사는 18개 중에서 정보위를 뺀 나머지 17개 대해서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 질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당연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동일하게 뭐 정감이 어떻다, 뭐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고, 예. 그건 정확한 개념적인 문제는 아니다. 예.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최근 리얼미터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발표했는데. 예, 이낙연 의원이 30.8로 1위, 이재명 지사가 15.6%로 2위, 윤석열 총장이 10.13위, 홍준표, 한교안, 오세훈, 안철수 순인데 이낙연 의원은 34.3에서 30.8 좀 빠졌고요. 이재명 지사는 조금 올랐는데 윤석열 총장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먼저 윤석열 총장의 수치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기 전에 선정 과정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석 달에 한 번씩 각 후보군들을 선정을 합니다. 매달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게 되면 석 달을 가는데 우선적으로 흔히 말하는 오픈 주관식으로 해서 전화조사를 통해서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냐라고 물으면 여러저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좀 압축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본 질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이제 오마이뉴스 의뢰사인 오마이뉴스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 정기조사에는 뺐는데 이번엔 처음 들어간 과정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 꽤 많이 언급이 되었던 점도 있고 이제 뭐 갤럽이라든지 타 기관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발표되고 언급되면서 한번 넣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양사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선정이 되었고 선정을 해보니 10.1% 예. 그렇게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의뢰사인 오마이뉴스와 협의를 해서 이 윤석열 총장이 주관식으로 물어봤을 때 많이 답변이 왔기 때문에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넣었다는 건데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윤석열 총장 본인이 빼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계속해서 빼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왜 넣었냐 리얼미터에서 뭐 이런 얘기가 많아서 아마 지금 그런 답변 하신 것 같은데 보수의 주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두 자릿수를 얻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분석할 분도 많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야권 지지층에서는 이제 야권 지지층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보는 인식은 그 메커니즘이 현재 권력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에 대해서 차기 대권 주자로 받아들이는 수용도가 높아지는 경향들을 과거에도 많이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또는 현 정부가 가장 각을 세우는 인물은 야당 내에 있는 정치인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주자들도 상당히 이제 뭐 신선하거나 대중성이 이제 폭넓은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많이 좀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던 그래서 이제 신선도가 좀 떨어지는 인물들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보수층에 관심을 모아서 지금 차기 대권 주자 보수층에서는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초에 이제 많은 조사들이 있었는데 국가 정부 기관들에 대한 이제 평가들을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 검찰에 대해서 뭐 법원에 대해서도 있었는데 검찰에 대해서는 이념 성향에 따라서 그 기관 신뢰도가 극명하게 갈렸었어요. 뭐냐 하면 진보층에서는 가장 불신하는 기관 중에 이제 하나 거의 마지막에 있는 것이고 보수층에서는 상당히 가장 신뢰하는 상위 그룹에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검찰을 바라보는 것이 유권자들이 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상황. 지금 검찰이 현 정부랑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윤석열 총장이 높은 것이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냐 하면 상당히 좀 이것은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것이 보수 야당에 있는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을 추가 상승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100%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계시잖아요. 올라가게 되면 누군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수에서 어쨌든 10% 넘는 주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야당에서 지도부들 같은 경우는 당내에 있는 인물들이 유력한 주자로 부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윤석열 총장이 그 파일을 그 몫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어서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보수층에선 또는 이제 굉장히 또 우려하는 그런 시각들도 당내에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한 거 조사 개요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를 했고요. 6월 16일 예. 조사 개요 이따 다시 그러면 설명해 드리려 하고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만은 네. 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받아들이고 자리에서 물러날지 안 물러날지 앞으로 계속 대립각이잖아요. 그러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네. 총장직에서 물러났을 때 네. 거품이 빠지면서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총장이 아니게 되면 이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총장이 정치인이 아니게 되면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야권의 이제 유력한 대권 주자들이 지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에서 만약에 검찰총장직을 이후에 뭐 이제 야당의 이제 후보로 이렇게 수용할지 여부에 따라서 예. 뭐 그런 윤석열 총장의 이후의 지지의 안정성 또는 지속성 여부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셨군요.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부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것이고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3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무선 10%, 전화 면접 및 무선 70%, 유선 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오차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물러가고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